Now, in this special session, we'll propose a new possibility of big data utilization with the cases of Gyeonggi Province. It will proceed with the topic of policy direction of Gyeonggi Province on big data. So now I'd like to invite Seo Bo-ram, Director General of the Information System Planning Bureau in Gyeonggi Province. He will give us a speech of Gyeonggi Province's Big Five project, adding values to the world. So please join me welcoming Director General Seo Bo-ram.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경기도 정보화기획관을 담당하고 있는 서보람이라고 합니다. 아침 9시 반부터 지금 4시 40분 정도 됐으니까요. 8시간, 7시간인가요? 계속 행사를 하시니까 힘드시죠? 엉덩이 아프고 그러시지 않으신가요? 예, 아프신데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는 없고 예. 제가 다른 행사들을 많이 해봤는데 보통 행사 앞쪽에 중요한 게 많이 있고 그러다 보면 뒤쪽으로 가시면은 사람들이 많이 빠지시고 그런데 이렇게 마지막 끝나는 시간까지 이렇게 많이 계시는 경우가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끝까지 이렇게 계속 참석을 해주시고 같이 참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경기도에서 빅데이터를 갖고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여러 좋은 말씀들을 해주셨고 그거에 따라서 또 토론도 해주시고 그러셨는데 그것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약간 이상적인 얘기 드리라고 하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실제로 그것이 우리 일상생활에 어떻게 접목이 될 수 있을까를 경기도에서 고민하고 그것들을 실천해 나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게 첫 번째는 이제 빅파이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파이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설명을 드리고요. 그것들을 도에 행정을 하는데 어떻게 적용을 하고 있는가 하는 케이스별로 좀 파일럿 프로젝트들을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에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빅파이 프로젝트입니다. 빅파이 프로젝트는 시작이 된 것이 아까 맨 처음에 이제 오프닝 할 때 키노트 스피치를 해주셨던 남경필 지사님이 도지사가 될 때 공약으로 내세우셨던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빅파이란 이름이 좀 생소하실 텐데요. 아마 옛날에 어디선가 나와 있는 과자 중에 딸기잼 들어있고 과자 겉에 초콜릿 쌓여 있는 빅파이라는 과자 아시죠? 과자 이름은 아닙니다. 뭐냐면은 빅데이터와 프리 인포메이션을 융합해서 새로 만들어낸 단어고요.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도가 가진 정보들을 도민들과 국민들께 제공을 해서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프로젝트입니다. 예, 빅파이라는 것은 빅데이터, 프리 인포메이션 앞에서 그것들이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그걸 통해서 산업과 창업을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것까지 목표를 삼고 있고요. 예,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네 가지로 크게 나눠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파일럿 프로젝트입니다. 도에서 하고 있는 행정 업무들에 접목을 하는 건데 이 내용은 제가 뒤에서 두 번째 단원에서 설명드릴 내용하고 완전히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두 번째 내용은 도가 가진 데이터를 개방하는 부분입니다. 지사님이 앞에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도가 가진 데이터를 저희가 다 일일이 세어보니까 1008개였습니다. 1008개의 데이터를 도민들과 국민들이 쓰실 수 있도록 전체를 오픈해서 어떤 것들은 그냥 데이터 형태로 또 어떤 것들은 스트림의 형태로 또 어떤 것들은 API 형태로 저희들이 또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LOD의 형태까지 변환을 해서 자유롭게 갖다 쓰실 수 있도록 그리고 그걸 갖다 쓰시면서 언제든지 뭐 앱을 만드신다든가 다른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1008개의 데이터 중에서 저번 9월 달에 저희가 320개 정도의 데이터를 지금 오픈을 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상황이고요. 내년 후년까지 해서 1008개 전체를 오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내용은
그 빅데이터의 전반적인 생태계 에코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자라는 겁니다. 빅데이터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면들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조금 미비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대에서도 빅데이터 연구원을 만들어 중점적으로 하고 계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빅데이터 인력 양성과 그를 통해서 붐업을 하는 일들을 같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유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 행사에 내일 모레 그러니까 15일 날 셋째 날 행사가 뭐냐면은 저희가 올해 교육을 했던 300명 정도의 교육생들이 성과 발표를 하는 날입니다. 그 성과 발표를 하는데 300명들을 어떻게 저희가 구성을 했냐면은 IT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전공한 분들이 직접 데이터를 다루실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 전문가들을 양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외 인문학도나 어떤 분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도 데이터를 만져보시고 싶은 분들이 만지실 수 있도록 저희가 방학을 이용해서 대학생들이라든가 대학원생들 또는 취업에 계신 분들이 교육을 받으실 수 있도록 방학 동안에 석사과정 한 1년 정도에 해야 될 과정을 한 달 반 동안 압축을 해서 아주 타이트하게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력들을 300명 정도를 양성해서 꼭 경기도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빅데이터의 새로운 일들을 해나가는데 쓰일 수 있고 취업이 가능하고 그런 산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계속 해왔고 이거는 앞으로 내년 후년까지 뭐 그 이후로도 계속 우리나라의 빅데이터 인력들이 많아져서 빅데이터 산업이 잘 돌아갈 때까지는 계속 해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계속 해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빅데이터 문화 양성 사업이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하고 있는 것과 같은 빅포럼 같은 행사라든가 거버넌 체계를 만든다든가 제도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들 같은 것들을 계속 좀 바꿔나가는 작업을 하고 있고 저희가 12월에는 빅데이터 아이디어 공모전을 합니다. 빅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바꿔나갈 수 있을지를 아이디어들을 공모를 해서 시상을 하는 행사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응모하는 상태에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단원에서 말씀드릴 거는 경기도 도정에 빅데이터를 어떻게 접목하느냐입니다. 여러분들이 빅데이터 활용 사례로 많이 듣고 계신 것이 서울시에서 작업을 했던 올빼미 버스에 빅데이터 적용한 사례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올빼미 버스라고 한 번씩 들어보셨나요? 예, 서울 외곽에서 다른 외곽 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버스 중에 N자 붙어 있는 버스 있잖아요. 밤에만 다니는 버스입니다. 그거를 노선을 분석하는데 유동인구가 어떻게 되는지를 통신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지역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분석을 해갖고 버스 노선들을 심야에 1시간에 한 대 정도씩 다니는 버스 노선들 6개를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결정을 했는데요. 그 아주 이제 행정기관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대표적인 한국의 사례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와 같은 사업들을 저희가 올해 시범 사업을 10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설명드릴 거는 길거리에 가다 보면은 이렇게 그 비 오거나 뭐 아니면 그 염화칼슘 뿌리고 나면은 움푹 패인 도로에 포트홀들 많이 생기잖아요. 웅덩이 같은 거 많이 생기는데 그런 것들이 행정기관에서는 도로 보수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그걸 빨리 고치고 싶어도 어디에 포트홀이 있는지 모릅니다. 매일 도로를 계속 돌아다닐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서 돈이 있고 고치고 싶은 생각이 있어도 고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국민들은 포토를 다니면서 자동차에 빵꾸 나고 또 휘청해갖고 옆 차랑 부딪히고 뭐 사고가 나고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데이터를 이용해서 막아보자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준비를 한 거고요. 이거에 관련된 그 동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지사 남경필입니다. 최근 5년간 경기도의 포털 발생 건수는 연평균 20%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민들의 인적, 물적 피해 또한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자 경기도에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도로, 환경, 실시간 분석 시범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는 민간 내비게이션 기업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도내 도로의 노면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분석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통해 도로의 위험 지역을 신속하게 보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는 도민들과 함께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또한 도민들께 안전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고 인적, 물적 피해에 따른 사회적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상원실입니다. 지금 새마을초등학교 정문 앞 추동로 124번 길에 긴급 파손 예상 지점 발생하였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그 행정에 빅데이터를 적용하는 사업들을 준비를 하면서 사실은 아이디어가 별로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들의 사례, 다른 자치단체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사례들 같은 것들을 계속 분석을 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한테 접목하는 게 좋을 것인가 같은 것들을 고민을 하는데요. 이거는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들 중에 스트릿 범프라는 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앱을 하나 깔아요. 그래서 자동차가 덜컹하고 포토를 지나갈 때 단추를 하나 누릅니다. 앱을 실행시켜 놓고 단추를 하나 누르면 GPS로 위치를 잡아갖고 그거를 행정기관으로 보내주는 그런 앱입니다. 그러면은 그곳이 포토리라는 걸 알고 가서 고치게 해놓은 건데 그렇게 아주 활성화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국민들 중에 그걸 일부러 깔아놓고 눌러가면서 신고를 해주는 분이 없다는 거죠. 예. 누가 불편하게 그런가 합니까? 내비키기도 귀찮아서 잘 안 키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민했던 것이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아이디어는 좋은데 그걸 어떻게 하는 것이 국민들이 많이 활성화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스마트폰을 갖고 내비게이션을 지금 켜서 쓰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 원래 자동차에 붙어 있는 내비게이션을 많이 쓰셨는데 이제는 스마트폰에 깔려 있는 내비게이션들을 많이 쓰시죠. 티맵, 뭐 올레내비, 김기사, 뭐 LG 거는 뭐죠? LG 거 뭐 이런 것들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신데 그 스마트폰을 켜고 있는 순간에는 스마트폰에 온갖 센서들이 동시에 다 작동을 합니다. GPS도 작동을 하고 자이로 센서, 뭐 진동 센서, 뭐 모든 것들이 다 작동을 하고 있는데 그 작동을 하는 앱에서 내비게이션에서 그거를 자동으로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굳이 알려주지 않아도 인식을 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인식된 데이터들을 저희가 모을 수만 있다면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여기에 포털 가능성이 높은 곳을 찾아내는 것이 가능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SK 플래닛 팀앱을 갖고 있는 SK 플래닛하고 같이 작업을 해서 지금 저 앱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아직 팀앱엔 적용은 안 돼 있고요. 만들어서 뭘 하고 있냐면은 저희가 가상으로 자동차 몇 대를 갖고 포털이 많은 도로들을 많이 다니면서 가상의 데이터들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는지를 지금 점검을 하고 있는 단계고요. 올 말에는 경기도에 택시를 운행하시는 분들께 저 앱을 깔아드릴 겁니다. 그래서 택시 운행하시는 분들이 다니시면서 포털이 나타나는 순간에 그 포털에 대한 정보를 저희가 모아서 포털의 위치를, 포털의 가능성이 높은 위치들을 파악을 하고 그럼 바로 신속하게 도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내년 상반기나 내년 중순쯤 되면은 팀앱을 사용하시는 모든 분들께 그 앱이 팀앱 안에 포함돼서 깔리게 될 겁니다. 물론 동의하시는 분들한테만 깔릴 텐데요. 깔리게 되면은 팀앱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지금 우리나라에 거의 1,000만 가까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전부 다 포털 신고자가 되시는 거죠, 자동적으로. 예, 그래서 저희가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들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하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드 테스트를 일부를 거쳐서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곳이 포톨의 가능성이 높은지, 그다음에 포톨들이 자주 일어난지 같은 DB들을 구성을 하고 그런 것들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도로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과 보수를 하는데 활용을 하는 그런 체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저런 식으로 표시가 될 거고요. 예, 요거는 두 번째 프로젝트입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 중에 이거는 작년 연말부터 작업을 해서 올 상반기에 결과를 발표를 했던 내용인데요.
우리나라에 뭐 전 세계적으로 CCTV가 가장 많은 나라는 영국입니다. 한 사람이 아침에 나오면서부터 집에 들어갈 때까지 CCTV 찍히는 횟수가 엄청나게 많고, 그래서 영국에서 뭐 인권 문제 같은 것들이 약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도 CCTV가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범죄가 CCTV가 설치가 돼 갖고 항상 찍고 있으면 범죄가 없어지는데 범죄가 없냐? 그렇지 않죠. 특히 여기 가까운 데 있는 수원 지역에 보면은 아주 강력하고 무서운 범죄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뭐 이렇게 잘라 갖고 뭐 봉다리에 담아 갖고 뭐 이런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CCTV가 있는데도 못 잡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CCTV가 가장 정확한 위치에 필요한 곳에 설치가 돼 있냐, 아니면 추가적으로 설치를 해야 될 때 어디 설치해야 되느냐, 이걸 정확하게 알고 설치를 하느냐. 실상을 알아봤더니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CCTV를 여태까지 설치했냐 하면은 민원인들이 여기다가 많이 CCTV 설치해달라는 민원을 많이 제기하는 곳에 설치가 많이 됩니다. 어둡고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곳에 설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하시는 곳에 설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필요 없는 곳에 설치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뭐를 분석을 했냐면은 경기도의 인구 분포를 전체를, 그러니까 저희가 수원시 지역에 있는데요. 수원시 전체의 인구 분포를 조사를 하고요. 어떤 곳들에 범죄가 일어나는지, 그다음에 거기에 살고 있는 가구는 어떤 가구들인지, 연령대는 어떻게 되는지, 홀로 사는 여성분들이 많은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 소득 수준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움직이시는 분들은 얼마나 많은지, 몇 시에 많이 움직이고 계시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해서 어떤 곳에서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지와 지금 현재 CCTV가 있는 곳과를 비교를 했습니다. 비교를 했더니 안 맞는 곳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CCTV로 관리하고 있는 수원시와 협업을 해서 올해 말까지 부족한 곳들 중에서 수백 곳을 최우선적으로 CCTV를 설치하기로 얘기가 됐습니다. 아마 저희 생각에는 많이 범죄율이 좀, 수원 지역이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범죄율이 많이 낮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분석을 한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수원시를 전체를 블록을 다 쪼갰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막 점으로 찍을 수 없기 때문에 조그만 구역, 도심지 같은 경우는 100m, 100m 정도의 구역으로 쪼개고요. 도심 외곽 같은 경우는 수백 메타 정도의 크기로 쪼개갖고 각 지역마다의 어떤 범죄가 여태까지 발생을 했었는지, 거기에 유동인구나 현재 살고 있는 인구에 대한 특성에 대한 분석 같은 걸 통해 갖고 어떤 곳들이 지금 CCTV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지를 분석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빨간 꽃 찍힌 점들 있는 곳들 같은 데가 CCTV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는 곳들입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보면 요거는 저희가 예시로 그냥 만들어 놓은 거고요. 실제 정확한 데이터는 아닙니다. 정확한 데이터 알려드리면 요 빨간 점이 있는데 집값 떨어질 것 같아서 정확한 데이터는 수원시에만 전달을 해드렸고요.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서 저것들에다 CCTV를 수원시에서 차례대로 설치를 해나갈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소상공인을 위한 데이터 분석입니다. 여기 자료에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은 경기도에 새로 음식이나 음식을 파시거나 음료를 파시는 관련된 가게들이죠. 가게들이 만들어지는 게 26만 건, 없어지는 게 21만 건입니다. 몇 년 안 돼서 다 폐업을, 3년 내에 폐업을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오래 가지 못하시는 거죠. 특히나 요새 이제 청년 실업 또 노령화된 인구들이 나와서 하실 일이 없기 때문에 저런 것들을 많이 만들고 계시는데, 만들어봤자 몇 년 안 돼서 돈 다 까먹고 망하시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석을 해서 결과들을 좀 찾아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찾아냈냐면은 저희가 경기도에서 갖고 있는 신용보증재단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 보증을 대신 해주는 기관인데요. 거기서 여태까지 대출을 해주고, 그다음에 보증을 서주고, 그다음에 그 보증선 뭐 가게나 회사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발전이 잘 돼가고 있는가, 또는 망해가고 있는가 같은 것들 자료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센서스의 자료, 그다음에 사업자 등록을 해서 또는 폐업을 하고 창업을 하고 한 기록들, 이런 것들이라든가, 또는 어떤 지역에 아까처럼 마찬가지로 어떤 지역에 어떤 사람들이 얼만큼 많이 움직이고 그쪽 상권이 어떻고 어떤 업종들이 잘 되는지 같은 것들을 전부 다 분석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아낸 것이 가장 먼저
유의미한 결과를 찾아낼 수 있다고 본 것들이 이 세 가지 분야의 업종들입니다. 한식, 한국 음식, 한국 음식들을 파는 음식점들이 가장 많이 만들어지고 가장 많이 없어지고 위험도가 크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치킨집, 통닭집 같은 것들하고 커피숍 부분들이 문제가 제일 많겠다 해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심층적인 분석 작업을 하고 있고, 분석 작업이 끝나는 대로 이거를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에다 넘겨서 신용보증재단에서 직접 필드에다가 적용을 해보고 아무 문제가 없는지 검증을 한 이후에 문제가 없다면 전업종으로 확대를 하는 작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에 요거는 그 분석하는 과정인데요. 예,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어린이 안전 분야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입니다. 어린이 안전 분야에 대해서는 실제로 어린이들이 학교 근처에서 통학하는 때나 또는 하교할 때 뭐 이럴 때 사고가 많이 나는 곳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좀 분석하고 유의미한 결과를 찾아보려고 했었는데요. 자료를 잠깐 보시면은 아침에 애들이 학교를 갈 때 등교할 때하고 방과 후에 하교를 할 때 사고가 일어나는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확률이 45%입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당연히 이때다 사고가 나겠죠. 근데 그때 애들이 어떤 경로로 움직이고 있는가, 어느 위치에서 사고가 나고 있는가, 그럼 그 지점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를 분석을 하면은 뭘 고쳐야 될 것인가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애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것들에 대한 자료들이라든가 그 거리들에 대한 정보 같은 것들을 모아서 저희가 자료 분석들을 하고 있고요. 예, 실제로 이렇게 지금 자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예시입니다. 애들이 실제 많이 움직이는 길과 뭐 어떻게 가야 되는지 사고가 많이 나는 곳들을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곳들에 가보니까 문제가 예를 들어서 애들이 길을 건너는데 사고가 나게 생긴 거죠. 예, 그런 것들이 뭐 표지판이 없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개선해 나가는 작업들을 하고, 또는 뭐 아니면 과속 방지할 수 있는 과속 방지턱을 설치를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방법들로 풀어야 되는 것들을, 사고가 많이 나오는 곳들을 찾아갖고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저희가 몇 가지 작업들을 더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관리비 같은 것들이, 김부선 아시죠? 영화배우 김부선이 얼마 전에 폭로를 해갖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가 너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관리비를 일정 규모 이상 300가구 이상 되는 단지 아파트 관리비들을 분석을 해보면 이상하게 돈을 조금 내는 곳들이 있겠죠. 그 집에 사람이 안 살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해낸다든가, 아니면 여성에 대한 강력 범죄들, 성폭행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을 분석을 해서 뭘 고쳐줘야 된다든가, 이런 작업들을 저희가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작업들이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가장 쉽지 않은 것이 뭐냐면은 뭐를 분석해야 되는지를 알아내는 게 제일 힘든 부분입니다. 아침에 키노트 때 플로에서 질문해 주신 부분 중에 인문학적인 방법으로 빅데이터를 어떻게 접근할지에 대해서 고민이 어떤 것이 있느냐고 질문을 해주신 분이 있으셨습니다. 인문학적으로 보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무슨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해야 될지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일들은 도민들이, 또 우리나라 국민들이 더 편하게 경기도에서 안전하게 사실 수 있도록 하는 작업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는데요. 사실은 공무원들끼리만 그런 아이디어를 뽑아갖고 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아이디어가 없어서 못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계속 어떤 부분들을 고민해야 되고 하는지에 대해서 의견들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경기도에 말씀을 해주시면 지사님을 비롯해서 저나 실무를 하는 사람들이 고민을 해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빅데이터에 나아갈 방향을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키노트 세션 때 지사님 많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버넌스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경기도에다가 데이터를 모아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가진 1008개의 데이터와 그 다음에 민간이 가진 통신 데이터, 그 다음에 신용거래 정보, 그 다음에 의료 정보 같은 것들을 모아놓고 저희들이 그것들을 활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도민들이 와서 언제든지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전체를 개방해 놓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경기도 판교에서 언제든지 데이터를 활용하시면서 이걸 갖고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그것이 사업으로서의 가능성이 있는지 같은 것들을 검증을 하실 수 있고요. 특히나 판교 안에 그것들을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어려움 같은 것들을 같이 컨설팅을 해주면서 풀어가려는 그러한 지원 조직까지 같이 만들어서 내년 2월부터 운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작업들을 하면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데이터를 다룰 줄 아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와 애널리스트들을 만들기 위한 교육 훈련 과정까지 계속적으로 저희가 계속 해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하고 있는 일들이 빅데이터를 다루는 처음 시작의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또 더 어떤 방향으로 나갔을 때 더 좋은 방향으로 될 수 있는지 조언해 주실 부분이나 건의해 주실 부분이 있다면 저희한테 언제든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거는 이제 그 빅파이 센터에 대한 그림인데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오늘 말씀드릴 건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혹시 질문이 있으시다면 시간 관계상 많이는 못 받을 것 같고요. 한두 개 정도만 간단하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없을 때는 아주 말씀을 잘 드렸던가 아니면 관심이 전혀 없으시든가 둘 중에 하나라고 들었는데 제 말씀을 잘 드린 거로 생각하고 그럼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네, Please give 감사합니다. another round of applause. So Director General 서보람 shared the actual cases of 과기획관님께서 경기도의 실제 사례들을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경기도의 미래에 큰 기대를 겁니다. So now I'd like to invite 자, 그러면 지금부터 두 분의 기조 강연자와 좌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구 좌장님과 함께 남경필 도지사님 그리고 토마스 데이븐포트 교수님을 모시고 마지막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So two keynote 네, 이 두 분의 기조 강연자께서 저희 포럼을 마무리 짓기 위한 마무리 발언을 해주시고 본 포럼의 비전을 제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본 세션의 진행을 위해서 좌장님이신 이상구 부원장님께 마이크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서보람 정부와 기획관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오늘 정말로 긴 하루였습니다만 그러나 굉장히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는 하루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행을 하기에 앞서서 그래서 기조 강연자들의 말씀을 듣기에 앞서 제가 요약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깊은 통찰력을 제시하는 기조 강연이 있었습니다. 남경필 도지사님께서는 실험을 할 수 있는 랩을 출범시키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빅데이터 허브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그래서 비즈니스들이 이곳에서 혁신을 실험을 하고 거버넌스의 문제를 고민하지 않고 혁신을 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거버넌스는 센터에서 처리를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토마스 데이븐포트 교수님께서는 분석의 시대에 4.0까지 어떻게 발전했는가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한 5단계를 통해서 어떻게 새로운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트랙 A만을 참석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된 세션에만 참여를 했었는데요. 첫 번째 세션에서는 이 개방형 비즈니스 생태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죠. 그래서 발표자와 패널분들께서는 빅데이터의 혁신적인 활용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앤드류 카님의 말씀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영국에서 오신 분인데요. 이 공공부문 데이터의 공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민간 부문 데이터와 결합이 되어 이 데이터들을 어떻게 널리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창업 기업들이 다음 단계로 진화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세션은 바로 데이터 공유를 위한 감시와 견제에 대한 세션이었습니다. BJ 라하반 부회장님께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발표를 해주셨죠. 그래서 빅데이터와 데이터 보안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슨 활동에 임하더라도 데이터 침입은 당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빠르게 적발을 하고 억제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새로운 실험용 랩을 센터를 운영하는 데서 이 점을 저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지런하게 첨단 기술 소프트웨어를 도입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해커들이 침입을 엿보게 될 것이고요. 그런 리스크는 항상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술뿐만 아니라 이 감시와 견제를 통해서 저희가 예방을 하고 적발을 해야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SKT의 헐기 본부장님께서는 250테라바이트의 데이터를 매일 수집을 하고 있지만 이 데이터를 활용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프라이버시의 문제 때문에 활용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죠. 오남용될 수 있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 경기도에서 출범시키게 되는 이 실험 랩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 점을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가 데이터를 활용을 할 때 이러한 점들을 염두에 두고 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토마스 데이븐포드 교수님을 모시고 이 포럼에 대한 인상과 그리고 또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남경필 도지사님께서 점심 때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저의 의견들을 얼마나 길게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평가를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간담회가 오후에 진행이 됐었는데요. 그때 한 분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한국의 빅데이터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제가 전에 이것을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만 그 자리에서 답변을 드렸었고요. 여러분들도 같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플라이 사이드 빅데이터가 한국에서 공급되는 측면에 있어서는 충분히 공급이 될 것이라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 경기도에 있어서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한 역량을 모두 갖추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를 확보를 하고 있고요. 업계에서도 많은 데이터가 생성이 되고 있죠. 그리고 굉장히 스마트한 교육을 잘 받은 인재들이 많습니다. 또한 근면 성실한 것으로 정평이 나여 있죠. 끝까지 이 자리에 남아 계신 분들만 보더라도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 같으면 벌써 거의 다 이 자리를 지키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기술도 뛰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 측면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향후 몇 년 동안 우리가 주목을 할 만한 것은 얼마만큼의 수요가 있을 것인가라는 디맨드 사이드가 되겠습니다. 기업 내에서는 남경필 도지사님 과 같은 그러한 리더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벌들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굉장히 연로하신 분들께서 굉장히 1인 지배체제 하에서 경영을 해주셨죠. 미국에서는 그러한 기업을 힙보와 같다. 즉, 힙보라는 것은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사람이다. Highest paid person in the room이라는 약자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힙보 기반의 의사결정을 넘어서서 팩트 기반의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으로 진화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에서의 빅데이터의 발전에 성공을 좌우하는 부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경필 도지사님과 같은 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이 발전을 하게 될 것입니다. 데이터 중심의 그리고 데이터 기반의 제품과 서비스를 보면은요, 한국은 제조업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성공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빅데이터와 관련된 제품과 서비스는 제조와는 다르죠. 서비스에 더 중점이 가 있는 것이고요.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창출해내는 제품과 서비스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조에서 큰 성공을 거뒀던 기업들은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제조업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요. 사람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보다 효과적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보다 잘 소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해야만 합니다. 한국은 이 분야에 있어서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은 아주 탄탄한 기반을 갖고 있는 국가이고요. 저는 한국의 능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뭔가를 달성을 해야겠다라고 목적을 세우며 꼭 그것을 달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을 보면은 미국과 비교를 해 보자면은 미국이 소프트웨어와 빅데이터와 기술에서 큰 성공을 거뒀던 것은 기술적인 역량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때로는 말도 안 되는 리스크를 걸고서라도 부담을 지더라도 그것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요, 리스크를 허용하는 또는 용인하는 문화가 옛날부터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교육률이 상당히 높았고 자녀들의 교육을 통해서 인재로 양성되기를 바랬었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서울대를 보내려고 했었죠.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잘 받지 않은 사람들, 뭐 스티브 잡스라든가 마이클 델과 같이 아주 뛰어난 학교를 졸업하지 않고 중퇴를 한 사람들이 떠오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버드를 애초에 입학하지도 못했습니다. 물론 빌 게이츠는 하버드에서 중퇴를 했습니다만 처음부터 좋은 학교에 들어갔던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러나 리스크를 감수를 하면서 기업가 정신을 발현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에 입학하지 않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창업 기업을 시작하시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모범 사례가 되십시오.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모범 사례로 꼽힐 수 있도록 기업을 창업을 하시게 되면 큰 성공 거둘 수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것을 달성한 것에 대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한 지금까지의 도지사님과 그 동료 여러분들이 경기도에서 정말로 훌륭한 일을 해주셨는데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의 주나 또는 도가 이와 같은 행사를 개최를 하고 지금까지 소개되었던 그런 여러 가지 파토르라든가 또는 데이터 과학자를 양성하는 것 등등의 이러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을 제가 전 세계적으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굉장합니다. 네, 오늘 토마스 데이븐포트 우리 교수님 이렇게 정말 세계적인 석학이신데 우리 경기도 판교에 오셔서 좋은 이 발제를 해주시고요. 우리 또 서울대학교 빅데이터 연구원 우리 부원장이신 이상구 교수님 이렇게 계속해서 사회를 봐주신 것 감사의 말씀드리고 오늘 이렇게 중요한 빅데이터의 VIP들이 끝까지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관심 가져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이번 빅데이터 빅포럼을 준비한 주체의 일부인 경기도지사로서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오전에 발제를 한 내용 중에 오늘 이렇게 언론이나 또 커멘트를 들은 것 중에 이 실험실을 일단 만들어서 각종 규제나 이런 것에 자유로운 공간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빅데이터와 관련된 아주 혁신적인 실험들을 한번 해보는 랩을 만들어 보겠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정부와 협의를 하겠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생각이다, 혁신적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건 제 생각은 아니고요. 사실 이 생각은
저희가 오랫동안 고민을 같이 해 왔는데 오늘 아마 그 독일 팀하고 그 뭐 이 똑같은 그 이런 토론에 가야 돼서 못 오신 우리 서울대학교 그 빅데이터 연구원의 차상균 원장님 그 이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이걸 굉장히 고민을 해 오셔서 이런 제안을 늘 하고 싶었는데 또는 했는데 별 그 이 반향이 없다 뭐 이런 고민을 하셔서 그럼 우리 경기도가 한번 서울대학교하고 같이 한번 추진을 해보자. 그래서 정부에서 일부에서도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뭐 이해를 하는 해온 것 같고요. 근데 이걸 이제 실제로 실행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그 빅포럼을 계기로 해서 한번 현실화를 해볼 생각이고요. 많이들 이번 포럼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세계적인 석학들이 오셔서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표시해 주시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런 그 계기를 통해서 한번 저희 실험적인 연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계속해서 더 관심 갖고 도와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이걸 계기로 해서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공포를 없애야 빅데이터도 계속해서 우리 이 많은 그 사람들로부터 거부감을 또는 또 지나친 규제를 받지 않으면서 이제 연구와 또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가는 이런 그라운드가 마련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통해서 제가 이제 소망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도 이런 그 랩을 통한 연구, 그다음에 거버넌스를 통한 이 모니터링 이런 시스템을 강화하면서 이 규제의 방향을 그동안은 이 우선적으로 제한부터 가던 네거티브 시스템이었는데요. 이거를 좀 포지티브한 시스템 쪽으로 바꿔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저도 뭐 도지사로서 제가 갖고 있는 이러한 뭐 작지만 이런 영향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데이븐 포트 교수님 내년에도 저희 포럼에 다시 참여를 하셔서 그 이후의 변화에 대해서 또 코멘트 해주시고 저희가 이제 정말 우리가 이 실험실을 한번 가동하게 된다면 그 실험실에서 유의미한 이런 결과들이 나오게 하려면 정말 제대로 된 분석의 툴, 분석가들 이런 분들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렉서스나 뭐 구글 뭐 이런 세계적인 기업의 그 임원들 참여자들께서도 계속해서 관심 갖고 도와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끝까지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So thank you very much. I think we should close the session now. The theme of the last session. 마지막 I guess we can- 세션의 주제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위험을 감수하고 탐험을 하고 실험을 통해서 혁신을 하자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세션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분의 연사분들 그리고 자장님께서 미래 비전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두 분의 연사님 그리고 자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빅데이터 2015 포럼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잘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두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